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창 최은호 고수입니다. 자, 1월 10일 장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올려드리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외부에서 또 한국경제TV 또 마감 방송 들어가고 또 외부에서 좀 일 좀 보고 이것저것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시간을 꼭 맞춰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 그냥 근무 사무실에서 녹화를 안 하면 이 캠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이제 외부에서 일을 보고 빨리 좀 넘어와서 이제 막 녹화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마음도 춥고. 자, 2022년도에 2주차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이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에 대한 방향들과는 좀 다른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제가 이제 우리 가끔 이제 한국경제TV 그 유튜브를 좀 보는데 댓글들이 이게 시장이 올라갈 때와 시장이 떨어질 때 이 온도 차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성토 아닌 성토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우리 저의 유튜브 회원님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VIP 회원님들, 그리고 주식시장 회원님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오늘 조기 긴축 우려, 금리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치면서 특히 이제 고밸류 종목들이죠. 고밸류 종목군들. 그러니까 고포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좀 상승이 아니죠. 하락 구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2%에 근접하는 약세를 좀 보여줬고, 뭐 전반적으로 뭐 거래대금 자체도 20조 정도여서 20조 정도이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투매라는 개념보다는 좀 빠져나가야 될 자금들 자체가 좀 빠져나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언급을 좀 드리고 있었던 기관의 배당 물량 자체가 이제 이번 주 정도가 되게 되면 좀 빠지고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다 전반적으로 좀 움직여주면서 일단은 거래대금도 상당히 좀 젖어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4,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뭔가 이제 큰 폭의 하락, 특히 화장품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하락했던 섹터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다 성장주예요. 다 성장주. 특히 제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LNF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제가 계속 2차전지 관련돼서는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있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얘네 IPO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얘네 상장하기 전까지는 저 소재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가기에는 그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약점을 많이 보일 거예요. 큰 약점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전에 콘텐츠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뭐 변동성 부분들이 상반보다는 좀 하반 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그러니까 밀리게 되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로 좀 밀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 포에 대한 뭔가 이제 고포죠. 고포에 대해서 조금은 좀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으면서 저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타이밍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IT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좀 밀린 것 같아요. 오늘 뭐 대표 종목들만 좀 보시자고요.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추세 상단까지 진행이 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또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죠. 과연 이제 이러한 구간들을 좀 지켜주면서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오늘 힘을 그렇게 많이 못 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0.38이죠. 똑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상승 추세, 이 하단까지 좀 내려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밀릴 수는 있겠죠. SK 하이닉스는 하나전자 일시적으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밀리는 그 기간 동안에 빠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추세 밴드죠. 상승 추세, 우상향되는 추세의 하단 자체, 그러니까 지지선 자체를 빠르게 회복시키느냐, 뭐 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요 게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현대차, 기아차죠. 현대차, 기아차. 뭐 움직인 것도 없는데, 뭐 수급 자체가 좀 밀리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오는 현대차를 11만 8천 주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도 뭐 매수보다는 좀 매도 쪽에 좀 가담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간 게 없으니까 얘네들에 대한 변동성 자체는 뭐 하루에 1%, 2%, 올라가도 1, 2%, 빠져도 1, 2%.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요 횡보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요. 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흐름들을 좀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내용들도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실 거예요. 한눈에 다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1, 2% 움직이게 되면 밑에 하단에 걸려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한 2, 3% 정도씩 전반적으로 좀 밀려버리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좀 그려줬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떠들었었던 종목이잖아요. 연 이틀 동안 목요일 금요일 해서 그죠? 글로비스의 매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전장 부품이라든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부품주들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현대모비스의 포커스가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연 이틀 정도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 한 2%? 2.78? 3% 가깝게 좀 밀리는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근데 뭐 현대모비스가 나빠서 밀렸다는 개념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좀 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은 그닥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확실한 저평가는 맞아요, 지금. 하나은행, 죄송합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호텔신라, 뭐 여타, 뭐 노란풍선, 뭐 글로벌 텍스프리, 그 다음에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저평가는 맞아요. 근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게 여전히 계속 지금 오미크론이라든지 오미크론 이후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확진자 수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을 못 쳐요. 그래서 저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는 개념보다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섹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강세였던 섹터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얘네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얘네인 것 같습니다. 얘네. 이거 보이시죠? 이거 뭐야? 이거 열려 있어.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얘네죠. 보호법죠. 지금 보시게 되면 동양생명, 하나생명,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오늘 DB손해보험이 한 6%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손보, 하나손보, 롯데손보,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움직였는데, 뭐 얘네들이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중금리 상승이겠죠. 시중금리에 펜을 좀 두껍게 할게요. 시중금리의 상승, 거기다가 뭐 3분기에도 뭐 전체적으로 다 어닝 서프레이즈가 좀 나왔었는데, 요번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뭐 나름 또 위험 관리를 좀 잘한 것 같아요. 보험업종이. 그래서 평가가 되게 좋아요. 시장의 컨센 자체가 이 보험업종에 대한 컨센 자체가 상당히 좀 잘 잡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오늘 뭐 시장에서 얘네들 말고는 움직인 게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상승세가 좀 나아졌었고,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부분 똑같은 논리죠, 여러분들. 은행업종. 저퍼잖아요, 얘네들. 저퍼. PBR 자체도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한국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뭐 KB, 그다음에 기업, BNK, DGB, 뭐 제주은행, 신한주주까지 해서 뭐 전통적인 우리나라 상업은행들이죠. 상업은행들의 은행 업종의 강세 흐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역외관계인 거잖아요. 역외관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들은 꺾이고, 그리고 금융주들, 저퍼주들, 저 PBR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 이동이 다 이런 쪽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테마 쪽으로 움직였던 섹터군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오전장에 요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어요. 저기 로봇주들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나아졌습니다. 에브리봇, 그다음에 레인보 로보틱스, 휴림로봇, 로보티즈, 그다음에 유진로봇,
로보로보, 티로보틱스, 뭐 로보스타 할 것 없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움직였었고.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스맥이라는 종목도 삼성과의 뭐 로봇 스토리들이 좀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런 점들은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테마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로봇주들도 상당히 큰 변동성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전서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테마 쪽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요거거든요. 원전. 네, 원전. 원전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지난 9월이잖아요. 네, 지난 9월. 그러니까 지난해 9월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이제 EU 쪽에서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 녹색 성장으로 뭐 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녹색 성장의 하나의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확정이 되면서 이 원전에 대한 스토리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시 뭐 정책위원장인가요? 이윤혜? 정책위원장이 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좀 대두를 시키면서 투자 모멘텀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한전 개조도 그렇고 뭐 한전 KPS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뭐 BH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오늘 저희 VIP 회원님들하고 같이 단타 매매는 하긴 했거든요. 수익 실현을 시키긴 했는데 아무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 뭐 우진이라든지 한자동업이라든지 뭐 두산중공업의 일진파워라든지 뭐 에너토크라든지 뭐 물론 뭐 작은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우리기술 그 다음에 뭐 보성파워텍 이런 애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크긴 했죠. 훨씬 더 크긴 했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약간은 좀 덩치가 있는 쪽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BHI라는 종목을 뭐 단타 수익을 좀 거두긴 했는데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일장일단이 있어요. 앞서서도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EU 내에서 일단은 녹색 성장,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죠. 뭐 이러한 큰 뭔가 이제 정책적인 그 큰 흐름 속에서 사실 원전이 들어가기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워낙 이제 얘네들은 사고가 한번 터지게 되면은 전체 생태계를 파괴를 해버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얘네들이 SMR이거든요. 맞죠? 소형 원전. 네, 소형 원전인데 이 소형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얘네 인류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5천 원 주, 5천 원 주.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 소형 원전이 가져갈 수 있는 뭐 안전적, 그러니까 장점은 있어요 분명히. 장점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요거죠. 안정성. 그러니까 대형 원전에 대한 대비해서 안정성이 좀 뛰어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소형 원전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활용도가 높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원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안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야기들이 좀 되게 분분해요. EU 내에서도 이야기가 되게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기반으로 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대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하는 그러한 국가가 있는 반면에 탈원전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얘네들끼리 또 의견 대립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게 봉합되기 전까지는 아마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변동성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 원전이 2022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탄소 중립,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쭉 큰 그림 안에 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시장의 수급 자체 그리고 이제 뭐 테마적인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정도만 인지하시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뭐 단타를 좀 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오전장에 바로 들어갔거든요. 오전장에 BHA를 보여드릴게요. BH 제가 언제 몇 시에 들어갔지? BH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BH를 이때 들어간 건가? 아니 이거 아니지. 이거지 이거예요 이거. BHI를 지금 보시게 되면 컨트롤 1 보시게 되면 이게 오전에 들어갔잖아요. 예, 오전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오전 9시 10분에 들어갔어요. 오전 9시 10분에. 예, 9시 땡 치자마자 33초에 들어갔습니다. 땡 치자마자 들어갔어요. 9시 33초 전에, 그죠? 보이시죠? 9시 33초에 딱 우리 회원님들한테 4,240원, 4,200원 분할해서 하겠다. 단타 해가지고 딱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딱 9시 33초에 4,200원 원에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딱 매도한 거는 10분 정도밖에 안, 15분, 16분 정도밖에 안 돼요. 4,350원. 그때까지 50% 매도해서 4% 정도? 3%, 4% 정도. 수익 실현시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앞서서도 원전에 대한 스토리들을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얘네들이 충돌되는 의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충돌되는 의견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끌고 가기에는 뭐 확인을 하면서 계속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 지금과 같이 모멘텀이 좀 부재한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수익을 내고 싶은 게 사실은 사람 욕심이거든요. 저희도 그냥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뭐 이런 식의 매매를 좀 한 하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징적인 종목은 뭐 제가 지난번에 시장에 한번 좀 급락을 할 때 저기 페노션, STX 페노션 아니죠. 이게 STX라는 말이 이게 이래부터 아마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식 계속 매매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페노션이 그냥 페노션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아마 깜짝 놀랐을걸요. 페노션이 하림으로 가? 막 이럴 때. 야, 이 닭 팔던 놈들이 왜 사는 거야, 페노션은?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는데, 근데 여전히 막 급하게 얘기할 때는 페노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STX 페노션 막 이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글자는 훨씬 더 긴데, 이 뇌리에 딱 박혀 있는 게 STX 페노션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뭐 사담이고. 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좀 주가를 좀 봤어요. 그래서 비다이가 이제 바닥을, 그러니까 고점 대비, 그러니까 작년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이상 빠지기는 좀 쉽지 않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횡보됐거든요, 바닥권에서. 이런 애들은 조금씩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2.84%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60일선 돌파가 됐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일단은 좀 관심을 좀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한 6,000원대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조금씩 수익 실현 시키면서 흐름들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크게 뭐 시장에서 뭐 집중이 되거나 뭐 이런 종목군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에디슨 EV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갑작스럽게 이제 상한가가 좀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뭐 이런 애들 지금 제 방에서 이런 종목 얘기할 타임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얘기할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제시키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율로 매매했어요. 제가 이런 것들도 막 하고 해드리고 막 싶고 한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시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배제를 시키고 요새는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도 좀 특징적인 종목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뭐 이런 애들이 좀 밀렸어요. 이제 끊임없이 밀리네. 고민이에요 지금 저도. 네, 굉장히 좀 고민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가격대까지 좀 밀렸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거래량도 좀 실렸어요. 400만 주 정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160만 주, 기관들이 이제 20만 정도 매도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뭐 포털에 대한 스토리, 플랫폼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좀 좋은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네이버도 오늘 0.89 정도 좀 밀렸으니까. 근데 이제 급락을 해버린 상태니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저가 매수를 좀 잡아야 될지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악재가 좀 한꺼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중금리에 대한 불안감들, 고포 종목군들 재미없고요. 거기다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내정했었던 대표가 또 사퇴를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겹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그닥 좋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뭐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뭐 아무래도 경기 방어 성격이겠죠. 운신유업 쪽에 대한 강세 흐름도 좀 나와줬었고,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인 흐름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지수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뭐 1월 효과라든지 뭐 연초 효과라든지 뭐 1월 효과라고는 좀 하긴 그렇다 이제. 연초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있어요.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일정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요거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밤이죠.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 연설이 있습니다. 청문회 연설. 파월 의장의 청문회 연준 의장의 청문회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일이죠. 12일 날 12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 소비자 물가. 기억도 안 나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3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화감들이 있는 거죠. 파월 회장에 대한 연설도 불안하고, 그쵸? 파월 회장에 대한 연설도 불안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12일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불안하고, 14일날 생산 물가 지수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불안해져 버리니까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역발상으로 놓고 보시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이미 주가는 반영을 한 거거든요. 시장은 이미 얘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3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5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들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시장하고의 교감을 잘 해주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 있고 미리미리 시장에서 선행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밀렸다가 다시 찍고 별거 아니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거나 시장에서 안정을 찾는다는 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아마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요 눈치들을 좀 보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희망을 좀 볼 때는 오늘 요번 주는 요것만 보죠. 요것만 보죠. 아셨죠? 그리고 장중에 그러니까 오늘 오전장에 오늘 뭐 BH 그러니까 오늘 원전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것처럼 당일 새로운 테마성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단타 치는 거 말고는 매매를 하기에는 아마 상당히 좀 껄끄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짧게 치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저희 회원님들하고는 한 4종목 정도 수익 실현시켰어요. 네, 4종목 정도 수익 실현시켰는데 그 4종목 자체가 뭐였냐면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을 좀 대응을 했었냐면 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예요. 요거. 딱 요거 있었거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오늘 매매했던 내역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BHI 4,200원에 들어가가지고 4,350원 딱 3.6% 수익 내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캠시스 그쵸? 네, 생각보다 좀 저평가 종목이잖아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 덜 올랐던 종목들 1,860원에 매수 들어가가지고 오늘 1,950원 5% 수익 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 나머지 물량 갖고 있던 거 오늘 12,850원 최종적으로 10%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9.8%.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16,500원에 매수해놨던 거 그리고 14,700원에 매수했던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저평가입니다 이러면서 딱 매수를 하던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도해가지고 10% 14,750원에 들어갔던 종목은 부분은 저게 14,700원에 들어가서 매도를 했던 요 물량은 10%가 넘어요, 수익. 그래서 한 5, 6% 정도 수익 딱 마무리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롤링을 시키는 거예요, 자금을. 계속 롤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익 늘려놓고 또 손실 볼 때도 있거든요. 네, 손실 본 거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내 계좌를 플러스를 만드는 훈련들을 우리 VIP 회원님들하고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재미가 없었는데 매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수익 실현시켜가지고 오늘도 바쁘게 매도를 했고 또 한 종목 정도 단타 들어간 거는 좀 변동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제가 타이밍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오버는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매매를 좀 마무리를 했고 시장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문자는 상당히 좀 많이 보내고 우리 VIP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의 방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 추정반은 이런 식으로 계속 추세를 타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활용을 하면서 시장의 모멘텀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단타와 스윙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수익을 좀 시켜서 바쁘게 움직이긴 했는데 여전히 시장 지수 자체가 좀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지수에 대한 바닥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번 주에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이번 주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잘 꿰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찌됐든 뭐 힘든 장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고, 지수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걱정 너무 하지 말자. 여기서 발생되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부분들에 집중하는 한 주를 좀 보내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뭔가 몸적으로도 피지컬한 부분들, 네, 피지컬한 부분들에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힘든 장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우리 회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일 장에서 또 즐거운 얼굴로 그리고 또 최영동 고수의 추세 추종반에서는 또 내일 어떤 종목들을 좀 수익을 시켰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좀 기대를 하시면서 궁금해한다기보다는 기대를 좀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힘든 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장에서 우리 회원님들과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